안녕하세요. 인문학스타의 조상렬입니다. 정말로 그 많은 분들이 또 구독을 해주시고 또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래서 정말로 제가 힘이 납니다. 저 좋은 또 영상으로 보답할 테니 많이 좀 홍보해 주시고 후원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한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까 해요. 한식. 우리가 뭐 청명해 주거나 한식해 주거나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 말은 뭔 얘기일까? 청명과 한식이 하루 사이예요. 그래서 뭐 하루 사이에 앞에 주거나 뒤에 주거나 별 차이 없다. 그래서 청명해 주거나 한식해 주거나 이제 그런 말을 쓰게 되는데, 이 한식은 우리나라 4대 전통 명절 중에 하나예요. 설, 한식, 추석, 단오 이렇게 갖고 이제 4대 명절로 꼽거든요. 근데 이제 한식날은 대부분이 봄날이기 때문에 이런 날에 이제 뭐 산소에 간다든지 또는 뭐 산에 가서 뭐 일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이 많은데, 실제로 한식은 찬밥을 먹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자로 쓰면은 어떻게 쓰냐면은 예전에 내가 한심이라는 것을 한 기억이 나나요? 예, 그래서 찰 한자를 쓰죠. 그 다음에 밥식자를 이렇게 써서 그래서 한식은 찰 한자 밥식자, 뭐냐면 찬밥 먹는 날이다. 이날만큼은 좀 불 떼지 말고 미리 해뒀던 밥, 식은 밥 먹어도 좋습니다. 예. 왜 이런 한식은 이런 찬밥을 먹는 날이었을까? 그 고사가 또 상당히 좀 흥미로워요. 그 중국 고사에서 나오는 말인데, 중국의 춘추시대 때에 이 진나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진나라의 당시의 왕이 이제 헌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진헌공이 이제 뭐 옛날에 보면은 전부 부인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부인이 아니라 둘째 부인한테, 후궁한테 낳은 그 자식을 갖다가 왕세자로 삼으려고 했죠. 삼았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본처 소생의 자식들은 이제 홀대를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생명이 이태롭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당시에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 진헌공 때의 그 왕자였던 중이라는 왕자가 있었는데, 이 중이가 생명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망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명하게 되는데, 그냥 뭐 굉장히 많은 세월을 이제 돌아다니게 돼요. 그래서 거의 뭐 그때 당시 나이가 마흔이 뭐 넘은 나이였는데 19년 동안을 갖다가 중국 천하를 그냥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그 떠돌이 생활, 유랑 망명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자기를 따르는 또 몇몇 이제 그 충신들도 있었죠, 부하들. 근데 물론 이제 젊은 부인도 있었고, 근데 부인한테 그래요, 이제 내가 제 나라로 지금 빨리 제 나라로 가야 되겠다. 제 나라로 가서 만약에 25년 동안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은 재혼을 해라라고 합니다. 25년 사반세기인데 그때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재혼하라, 이거는. 그때까지 기다릴까요? 근데 그 부인이 뭐라 했습니까? 25년이 아니라 200년이라도 기다리겠습니다. 실제로 기다립니다. 그 부인이 대단한 여인이었어요. 하여튼 이 중인은 굉장히 그 고난을 당하면서 주유 천하를 하면서 사방 나라를 가서 이제 막 어떻게 막 구걸을 하면서 얻어먹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대접을 해주기도 하고, 어떤 나라에서는 홀대를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한 번 어느 고을에 가는데 배가 무척 고픈 거야. 배가 고파갖고 음식 좀 얻어먹으려고 농부가 대기니까 농부가 바가지에다가 흙을 담아 줘본 거예요. 그만큼 좀 무시와 멸시를 당하게 돼요. 사실은 왕자들은 그 당시에 왕실에 있었을 때는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좋은 음식에다 막. 그런데 이 19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정말로 굶주리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고기가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고기가. 고기 좀 먹고 싶다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에 계자추라는 충신이 있었어요. 이름도 특이합니다, 계자추. 고기를 가서 구하려는데 돈이 있어야지.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그 주인장, 그 중이 몰래 허벅지 살을 베어다가 그걸 끓여가지고 이 중이라는 주인장한테 먹인 거예요. 정말로 충신이었죠. 그래서 어렵게 19년 만에 극적으로 귀국을 해가지고 왕에 오릅니다. 바로 이 사람을 우리는 진나라 문공, 중이를 문공이라고 그래요. 이 준문공은 춘추시대 때에 5명의 최강국이 있어요. 오페라, 춘추 오페라가 합니다. 제환공, 진문공, 진목공, 송양공, 초장왕. 이렇게 춘추 오페라거든요. 하여튼 이
굉장히 강대국을 이뤘는데 바로 진문공이 19년 동안 이렇게 방랑하면서 얻었던 여러 가지의 어떤 정치력을 그 나라 발전을 위해서 썼던 그것이 붕황한 나라를 이뤘던 것이죠. 그런데 진문공이 왕에 딱 오르자 이제 자기를 갖다가 그동안에 이렇게 도와주고 따라줬던 충신들한테 전부 개국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좀 왕에 오를 때 포상을 할 거 아니에요. 그 포상을 다 하는데 그 공신들 중에 포상할 때 계좌추를 갖다가 빼먹어버린 거예요. 실수로. 계좌추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얼마나 서운하고 또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빠졌다는 것 자체가. 세상에 내가 허벅지 살까지 베어갖고 그걸 끓여서 당신을 갖다가 먹였는데 세상에 나를 이렇게 대접을 하는가. 너무너무 서운해가지고 내가 은둔을 해야 되겠다 하고 자기 노모, 어머니를 모시고 산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산에 숨어버린 거예요. 그 소식을 알고 나는 이제 나중에 진문공이 하하,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그래갖고 이제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그 계좌추를 갖다가 데려오라고 하니까 절대 안 나오는 거예요. 산에 숨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어떤 멍청한 신하가 산에다가 불을 지펴버리면은 그 연기 때문에 나올 것이 온 거예요. 그래서 산에다 불을 지폈는데 아예 그냥 그 산에서 자기 어머니와 함께 그 나무 밑에서 그냥 똘똘 나무에다 감고 타서 죽어버린 겁니다. 그 사람 살리려다가 오히려 그냥 사람을 죽여버린 꼴이 된 것이죠.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문공이 내가 정말로 이날 이런 걸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다. 그러니 이 계좌추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되 이날만큼은 불을 지피지 말고 찬 음식을 먹도록 해라. 여기서 나온 말이 차란자 음식할 때 식자에서 한식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나무에 이제 묶여가지고 타서 죽었잖아요. 그 나무로 나무 신발을 만들어서 평생 신으면서 옆에 뒀다. 그런 얘기가 전해지는 것이죠. 알고 보면 상당히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한식의 유래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한식은 있었어요. 옛날에 왕들이 다 이렇게 불을 갖다가 이렇게 계속 전해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보면은 뭐 종갓집에서도 다 불씨 전달한다는 거 다 있잖아요. 그래서 뭐 버드나무나 느릅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태워가지고 그 불씨를 갖다가 이렇게 그런 걸 비벼가지고 불씨를 갖다가 만들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지방의 수령들한테 골고루 나눠줘요. 360곡을 수령들한테. 그러면 수령들이 한식날 그걸 갖다가 다시 민간들이나 사대부들한테 불씨를 나눠주는 그런 것을 우리는 불을 줬다 해가지고 내릴 사자, 불화자 있고 사화라는 말을 하기도 했죠. 어떤 이런 것들이 한식, 그 불과 불을 서로 이어가는 그때만큼은 또 불을 또 피울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불을 피우지 못했다 해서 찬밥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한식절. 이런 것이 중국에서 유래됐지만 우리나라도 그런 풍습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한식절을 맞아서 이런 의미를 알고 또 이렇게 한번 또 은혜와 또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남의 은혜를 저버리고 살 수는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됐으면 어쩔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